들어줄 수 있잖아. 나도 사람이잖아. 나도 살아야지. 했을 때 대관절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가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어떤 그 시간이 절대성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는 거야. 시간이 아이고 뭐 너는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사는 게 뭐 재미는 있냐. 사나 죽으나 뭐 재미없는 건 매한가지인데 너 그냥 빨리 죽어도 되겠다 하고 막 가난한 사람 시계는 무지하게 빨리 가고 너는 돈 계속 뭐 불려서 번 돈 다 쓰고 죽어야지 하고 막 부잣집 시계 받으면 엉금엉금 기어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개별 개인의 주관적인 어떤 체감에는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거야. 그럴 때 세상 모든 일에는 다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주역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이 원형 리정 이것도 근본적으로는 시간적인 개념이라고 특정한 어떤 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것은 모든 인생에 찾아오는 어떠한 기회를 우리가 때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 때가 됐다 뭐 때가 왔다 이제 이런 표현을 실제로 일상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 강태공이 여가 이제 분명은 태공만 여상이야. 근데 이 양반이 늘 미수에서 그냥 뭐 낚시나 하고 살다가 다 늙어서 거진 이제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어서 이제 막 뭐 쥐팽이 짚고 다니는 어떤 그럴 나이가 되어서야 이 어떤 그 주나라 문왕 이 서백창 문왕을 만난다고. 그래 주나라 건국의 어떤 1등 공신이 된다는 거예요. 주역도 이게 이 주나라의 어떤 변화란 뜻이라고. 이 강태공처럼 아주 그 인생의 어떤 말년에 어떤 때를 만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한 분 계셨잖아. 그 아카데미 조연상이에요? 그 수상하신 윤여정 선생님. 그렇게 어떤 만년에 기회를 만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또 무지하게 빨리 어떤 그 좀 어린 나이에 그 때를 만나는 친구들도 있다고. 이게 다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일찍 기회를 만나면 빨리 크면 상실에서는 뭐 강대이가 배 밖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왜 무섭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너 깜빡이 가둔다. 너 죽인다. 쟤 왜 저래? 저쪽 예쁘면 다야? 기집애가 재수없게 지 혼자 깨끗한 척이야. 온갖 어떤 비난, 꾸지람, 고난 다 겪으면서도 이 춘향이의 시간, 춘향이의 때가 기회가 올 것을 믿고 끝끝내 몸과 마음을 지켜가면서 이몽룡이를 기다렸다가 결국 그 기회를 보란듯이 낚고 챈다는 거예요. 춘향이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몽룡이가 뭐 잔치날 막 도착을 해서 보니까 춘향이 저게 막 술 이빠이 먹고 단독 취해서 그냥 미쳐가지고는 막 고무줄 널뛰듯이 변사도록 막 춤추고 앉아있고 수사가 아니라 뭐 이 수훈이 막 진창에서 막 그지랄하고 온몸 뚱하게 지저분한 지는 다 묻히고는 몽룡 오빠 이제 왔어? 그랬으면 과연 이몽룡이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겠느냐는 거야. 왜 덮어놓고 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처음부터 저그들 많은 데를 덥석덥석 낚고 채고는 막 잘 나가고 막 하는 것 같은데 어찌하여 나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가? 태관절 나의 시간 나의 때는 언제인가? 뭐 이 그런 고민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기회를 기다리는 나의 이 어떤 태도, 에티튜드 어떤 자세에 대해서도 이것도 정말 생각을 한번 깊이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제갈건님의 아주 훌륭한 강의를 잠깐 공유를 했는데요. 뭐 영상을 좀 공유를 해서 좀 그런 의도가 아니라 좋은 내용이어서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주식에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말씀 굉장히 잘 하시네요. 끊김없이. 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식에도 저희가 항상 이제 저도 요즘에 이제 느낀 게 유튜브 각이다 뭐 그런 거 잡고 싶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많이 좀 조급해하고 좀 수익도 크게 내보고 싶고 여러 가지 좀 욕심도 많이 부렸던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최근에 좀 생각을 해보면서 더 한 걸음 성장을 하고 고수가 되려면은 소리가 좀 큰가요? 조금만 줄여볼게요. 조금 클 수도 있으니까 살짝 줄여보겠습니다. 더 우리가 현재 모습보다 고수가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좀 노력하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만의 이제 패턴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독학식을 지향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고수분들의 유튜브 분들을 보고 있긴 하지만 좀 별로 좀 재미가 없어요. 예, 그냥 남의 다른 사람 거를 쫓아서 응용은 하는 건 좋지만 똑같이 하거나 그런 거는 좀 흥미가 별로 없고 그냥 제가 제 스타일대로 응용을 해서 그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냥 제 식대로 여러 가지 보고 듣고 그런 거를 제가 또 겪고 실제 해보고 그런 거를 좀 공유를 해서 전달을 하는 방식으로 한번 컨셉을 잡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좀 오늘 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현재 저는 이제 시드가 굉장히 작아요. 소액 뭐 몇십만 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뭐 크게 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마음을 비우고 뭐 매매를 하게 되면 이제 소액이지만 좀 어떻게 했다 매매를 한 날은 좀 뭐 어떤 식으로 했다라고 이제 투명하게 좀 공개를 하거나 이제 그러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때가 있다라고 했죠. 주식의 매매도 때가 있겠지만 저도 이제 유튜브 방송에 때를 좀 본다면 너무 좀 조급해하지 않고 이제 조금 더 멀리 봐서 진짜 더 고수가 되기 위해서 어떤 뭔가가 좀 더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제 어려운 장, 좋은 장에서는 좀 수익을 많이 내봤었는데 어려운 장에서는 손실이 날 때가 좀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쉽지 않구나. 네, 그런 생각 때문에 예전에 뭐 20-30%씩 수익을 냈다고 하면 최근에는 막 7%, 8%씩 손실이 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중을 키우거나 그럴 게 아니라 뭐 여윳돈도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소액으로 좀 멀리 보고 이게 어려운 거구나. 왜 사람들이 급하게 돈을 벌고 욕심을 부리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비중도 키우다 보니까 또 손실이 나면 또 그걸 또 조급함에 그러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그 여유금이 없는 거를 어떻게 보면 좀 좋게 생각을 해서 소액으로 마음을 비우고 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욕심을 좀 내려놓자라는 거죠. 비중이 적으니까 뭐 금액이 크면은 뭐 굉장히 빨리 돈을 벌고 싶고 그런 것 때문에 매매가 좀 흐려지는 것 같은데, 한번 원칙대로 한번 그렇게 해보기로 해서 그런 컨텐츠를 한번 전달을 해보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퇴근해서 집에 오면 늦잖아요. 늦기 때문에 뭐 그날 지나간 매매를 올리면 별로 흥미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방식은 이제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뭐 약간 그런 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지금부터 이제 핵심인데, 제가 좀 그 단타에 대해서 느꼈던 거를 한번 좀 전달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액으로 혹시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저처럼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저처럼 소액을 가지고 제가 전달한 내용대로 혹시 해볼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기법 하시면서 제 거를 한번 가져가서 한번 응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연습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좀 신뢰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의 기법을 응용하고, 근데 또 그게 좀 말이 안 되기는 하네요. 저는 이제 제 방식대로 좀 고집을 하는데 제 걸 가져가서 하라고 하는 것도 그분만의 독학식으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좀 해보겠습니다. 자, 때가 있다라고 이제 하는데 주식을 보면은 실제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주식을 보면은 대부분 고수분들이나 얘기를 하죠. 단타 하시는 분들이 때가 9시에서 10시까지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봤을 땐 맥시멈 11시 반까지는 좋은 급등하는 종목이 이제 나타납니다. 정확하게 특정을 지을 수가 없지만 대부분 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런 걸까? 이거를 이해 못하면은 10시간을 넘어가서 자꾸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요거를 이해를 하면은 이제 11시 넘어가서는 매매를 잘 안 하게 될 거예요. 그거를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제 매매를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욕심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실제로 그러면은 저희가 9시에서 10시가 일단 확률적으로 가장 급등하는 패턴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그런지 보죠. 이 말이 맞다고 하면은 나머지 시간에는 매매를 안 하는 게 좋다는 결론이 나오죠. 9시에서 10시까지가 가장 급등하는 확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패턴이. 자, 먼저 상한가 간 종목부터 볼게요. 자, HMB 디자인이라는 종목이 역시 여기 보시면 역시 시작을 해서 10시 전에 상한가로 급등을 했습니다. 역시 오전에 상한가가 급등하는 패턴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휴마시스. 잠시만요. 다시 이어서 할게요. 어머니가 잠깐 부르셔가지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휴마시스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정말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내용에 부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9시부터
시작을 해서 10시까지고 맥시멈 11시 반까지라고 했는데 여기가 이제 상한가 급등하는 1번 패턴이고 가장 단타하기 좋은 시간대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근데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패턴이 없이 이제 마지막 2번 패턴이 여기 보시면 2시부터 마감인데 정확하게 2시에서 마감에 상한가를 갔어요. 자, 여기 이제 3번 패턴이고 요 중간이 2번 패턴인데 천천히 올라가는 거. 그 중에서 저희가 요거는 버리고 요것도 버리고 그냥 1번 패턴만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확률적으로 급등하는 패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이 그 다음에 별 2개를 할게요. 여기는 별 하나. 그 다음에 여기가 많이 나오는데 급등하는 게 근데 급등도 하지만 급락하는 것도 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1번이 안전하고 좀 확률이 높기 때문에 1번만 하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나는 좀 자신있게 손절을 하면서 잘 할 수 있다 그러면 3번 패턴까지 추천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11시 조금 넘어서까지 1번 패턴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별 5개. 요 시간대가 가장 좋고 우리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좀 응용을 한다면 제갈건님께서 얘기한 거를 주식에 적용한다면 때는 바로 시작을 해서 딱 11시 좀 넘어서까지 이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매수 승부를 봐야 돼요. 승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패턴 지금 이제 2개를 봤죠. 자, 다른 것도 그러지 한번 볼까요? 자, 신풍재지. 자, 신풍재지도 똑같이 항상 그렇듯 비슷하게 이렇게 급등하는 패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린다면 한번 이렇게 시세를 줄 때 한번 시세를 줄 때 잠시만요. 시세를 줄 때 이렇게 이제 시세를 처음에 이렇게 시세를 주죠. 이렇게 처음에 시세를 줄 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딱 먹고 나오는 이 첫 번째 시세가 굉장히 확률이 높습니다. 예, 첫 시세. 근데 여기서 이렇게 쭉 갔다가 이렇게 시세를 한번 준 다음에 여기서 빨리 회복을 하지 못하면 한참 지났을 때는 이제 이런 데서는 이렇게 다시 운이 좋게 갈 수도 있지만 한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 시세 두 번째나 세 번째 시세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항상 이렇게 첫 시세 이때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게 가장 좋고요. 물론 여기에서 다시 급등을 했지만 저희는 이제 매매 시간이 11시 초반이죠. 그래서 이때는 잊어버리더라. 이게 떨어질 때가 더 많아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올라가는 확률이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적으로 이제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적으로 딱 초반 10시나 11시 초반 이때까지 요 시세에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이제 시간대 두 번째는 첫 시세 때 저희가 승부를 봐야 되고 여기서 바로 요렇게 빨리 올라가지 않냐 요런 데서 베팅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시간이 좀 지나서 이렇게 좀 많이 조정을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엔 그냥 놓아지자. 올라가든 내려가든.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또 다른 것도 볼까요? 다른 것도 좀 그렇게 어떻게 움직이 MP 같은 경우에는 어떤 케이스에 들어가냐? 2번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천천히 가서 상한가까지 급등하는 아까 얘기한 저희가 시작을 해서 11시 여기서 이제 2번 패턴에 해당합니다. 근데 2번 패턴은 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2번 패턴도 천천히 가서 상한가를 가면 좋은데 저희는 항상 오전에만 해서 빨리 시세를 먹고 끝내는 방향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천천히 가는 종목도 있지만 여기 시세 중간 시세에서 잘못하면은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면 실제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 전에 했던 얘기인데 이제 지겨울 수도 있어요. 들으셨던 분들도. 근데 저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기본기를 다지려고 하는 겁니다. 기본기는 다지고 강조하고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착실하게 기본기 쌓으려면. 그리고 또 처음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자, 중간에 보면 자 여기서도 뭐가 있을까요? 대형 포장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시스 줬다가 이 부분 11시에서 이 부분에는 손실만 보고 그게 뭐가 없다라는 거죠. 자, 요것도 이렇게 여기에서 좀 시세를 한번 줬었네요. 그러면 요 정도. 근데 크게 수익을 주지는 못한 종목이었죠. 어쨌든 그러면 저희는 이제 여기 11시 좀 넘어서는 이때부터는 베팅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없어요. 떨어지면 떨어졌지. 자, 그러면은 또 여러 가지 좀 보면서 볼게요.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는지. 자, 요것도 요런 종목이 있었네요. 보니까 이제 급등을 했어요. 자, 시작을 해서 자, 11시 반까지 맥시멈. 그리고 요새는 쭉 떨어졌죠. 저희가 첫 시세를 줄 때 들어가서 이제 베팅을 하고 그 후에는 하지 말자. 아까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 신풍 재진가요? 별 볼일 없었을 때 하지 말자.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요 시간대 11시 반 지난 요 시간대에는 하지 말자. 자, 또 뭐가 있을까? 초록폭 컴퍼니 볼까요? 자, 아무거나 찍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시작을 해서 10시까지 강하게 움직였죠? 가장 강한 시간대가 10시. 맥시멈 11시 반인데, 일단 여기는 시세를 먼저 줬기 때문에, 시세를 준 다음부터는 떨어지죠. 계속 떨어지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넘어서는 매매를 하지 말자. 이거는 시세를 빨리 줬기 때문에 10시, 여기 고점을 찍었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매매를 하지 말자. 요것도, 여기서도 어느 정도 초록뱅 컴퍼니에서도 좀 적용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요거는 DI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2시 넘어서 마감에 3번 패턴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처럼 초반에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급등을 했다가 또 급락을 했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시세를 한번 주긴 줬어요. 그래서 오전장에는 안 떨어지는 거는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제 상한가까지 가는데 3번 패턴을 약간 두 번째로 줬지만 좀 조심하자는 이유는 올라갔다가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2시부터도 급등해서 가는 게 있지만 안전한 거는 여기 초반 1번 패턴이 잘 안 떨어진다. 떨어져도 약간 시간을 좀 준다. 여기는 바로 떨어지는 경우가 나타나는 게 장 마감 전에 약간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마감 쪽도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여기도 되도록이면 좀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는 방식은 딱 요 한 번입니다. 한 번. 첫 시세 9시에서 10시 요때 수익이 났으면 마감을 해도 되고 장이 좋으면 맥시멈 11시 반까지 수익이 나는 게 패턴을 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또 볼까요? 그리고 첫 시세 그 다음에 유스 재료가 있어야 된다는 게 요겁니다. 이거 뭐냐면 자 볼까요? 아까 얘기한 자 신풍재지 같은 경우도 어떤 근거나 뉴스나 재료가 있어야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고 첫 시세고 시간도 요게 다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0700 뉴스에 보면은 이런 HTS 상에 이 뉴스가 있어야 됩니다. 0700에 0700이 처음 보시는 분들 자 요런 뉴스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포장용 상자 가격 인상 소식에 골판지 관련주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래야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더라도 처음에 시세를 잘 주고 잘하면 상한가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매를 할 때는 요 시간대를 잘 보고 오전에 좀 그 승부를 봐야 되고 그 패턴이 한번 시세를 줬으면 그 다음에는 다시 급등을 하는 경우도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첫 시세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패턴이 1번 패턴, 2번 패턴, 3번 패턴 이렇게 있고, 상한가를 갈 정도로 급하게 급등하려면 이렇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뉴스나 재료나 근거가 있는 종목을 선정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결국은 점점 종목 선정에 신중해지게 됩니다. 신중해진다. 그리고 신중해져야 되는 것 같아. 이게 어떨 때 갈리냐면요, 장이 좋을 때는 해보니까 뭘 사도 막 수익이 나. 다른 사람들도 수익이 나고 저도 나고. 근데 장이 좀 어려울 때는 여기서 실력이 갈리는 것 같아요. 잘 하던 분들도 갑자기 손실이 많이 나고, 근데 기본기가 탄탄하거나 요런 거를 잘 지키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잘 지켰을 때는 손실은 좀 잘 안 나고 수익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내고 마감을 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연습을 해보고 실제 실전 매매를 이제 소액 가지고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이 원칙, 이 특징을 잘 지키느냐가 진짜 관건인 것 같고, 잘 지키고 욕심을 좀 버리고 이 어떤 특징을 잘 지킬 수 있는 분이 계신다면 틀림없이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거기다 이제 경험까지 플러스 해준다면, 경험까지 플러스 해준다고 하면 보수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그럼 진짜 뭐 다른 것도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여러 가지 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2시 패턴에 3번 패턴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서도 이런 패턴이 나오긴 한다고. 이렇게 비슷하죠, 딱 시간대가. 제가 얘기한 거는 무슨 종목을 찍어도 비슷할 겁니다. 무슨 종목을 찍어도 비슷할 거예요. 좀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만약에 여기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올라갔지 않느냐, 요 시간대가 보면 11시에서 2시, 물론 올라가서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라기보다는 가끔씩 있어요. 근데 왜 여기를 하지 말라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 이게 오히려 올라가는 턱에서 떨어지는 그 약간 속임수 패턴 같은 그런 그 패턴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걸 하나 잡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올라가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더 많아요. 더. 그러기 때문에 11시 좀 넘어서부터 한 2시까지는 하지 말자. 그것도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러면은 다 이거 올라가는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럼 이제 좀 떨어진 걸 한번 볼까요? 뭐 어떤 종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떨어지는 종목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단타를 할 때 최소 0%에서 시작, 그러니까 플러스로 전환되는 그 종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보니까 이게 장이 이게 보시면 이렇게 한번 떨어졌던 거는 올라가겠지 하고 여기서 매수를 하면은 별 볼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시작하는 플러스로 양전되는 이 부분이 이게 돌파를 해서 시작을 해야 얘가 이게 점점 가는데, 이게 밑으로 시작하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나 별 볼일 없어요, 힘이. 그러니까 뭔가 좀 그날에 부각이 되거나 주목을 받거나 그 거래 대금이 몰리는 종목들은 당연히 플러스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움직인다는 거는 주목을 안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그거 밑에서 사면은 좋은 거 아니야? 근데 별 볼일 없잖아요. 그날에 수익이 제로, 여기서 들어갔다가 오면 마이너스.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무조건 정답은 없지만, 자, 이런 것도 떨어져서 여기서 매수하면 되지 않나? 별 볼일 없죠. 결국은 떨어졌고,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쭉 떨어져.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여기서 장 초반에는 이런 게 좀 적다고 해서 떨어지는 게, 근데 이렇게 후반에 쭉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후반에는 좀 조심하자. 장 초반이 가장 좋다. 자, 뭐든지 비슷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봤던 종목 중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플러스로 전환되는 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요 위에 돌파를 해서 위로 시작되려는 요런 종목들, 요거를 좀 치우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좀 플러스로, 이렇게 플러스로 올렸었죠. 이 모든 이평선을 돌파해서 이렇게 위에서 시작하는, 플러스에서 시작하는 이런 종목들, 첫 시세를 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딱 이렇게 나오죠. 자, 뭐 제가 전문성이 있거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데 좀 이게 좀 뭐 단순할 수는 있는데, 저는 그냥 제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좀 전달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거는, 그리고 당분간은 제 스타일대로 이제 할 생각인데, 제가 전달하는 요지가 좀 신빙성이 있다면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니까 차백신 바이오라는 종목이 있고, 요것도 보면은, 자, 여기서 떨어졌다가 쫙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봐야 되냐면, 저희가 떨어졌을 때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부분이에요. 마이너스, 여기 보면. 근데 이게 플러스로 딱 전환되는 요 시점부터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럼 저희가 언제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떨어졌을 땐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다가 이렇게 시초가 회복하는 플러스 되는 지점에서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밑에서 잡으면 다시 쭉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잡을 때도 이렇게 플러스 양전으로 회복할 것 같은, 그럴 때 들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이유가 아까 얘기한 대로 올라갈 건 올라가고 떨어질 건 떨어지고, 약간 이런 맥락이고, 주목국 받고 거래대금이 몰리는, 플러스로 양전되는 그 시점에 단타를 들어가는 게 확률적으로 높다,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은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단타로 계속 이제 소액으로 좀 뭐 매매 영상도 보여드리고 했지만,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소액이고, 저도 좀 장이 어려울 때는 좋은 모습을 좀 못 보려, 수익을 난 적도 있지만 손실을 저는 한 번도 안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의 한 달을 하면 한두 번만 손실이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로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되기까지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고수분들의 영상을 많이 봅니다. 뭐 스캘핑도 보고 뭐 이래저래 하는데, 어쨌든 당분간은 그냥 제가 하면서 느꼈던 이 패턴을 좀 고집을 하려고 합니다. 약간 이제 돌파 매매, 조금 그 의미가 다른데, 저만의 이제 돌파 매매 그런 패턴인데,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한 근거를 가지고 이 원칙을 한번 잘 지켜서, 이런 특징을 원칙으로 한번 만들어서 저와 같이 소액으로 한번 이제 11월이 다가오죠. 12월도 다가오고, 그래서 올해까지 소액으로 한번 연습을, 뭐 10만원도 좋고요, 20만원도 좋고요. 그 위에 많은 비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은. 제가 좀 아까 제갈건님께서 때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실력이 늘고 정말 더 잘하게 되면 그때 가서 비중을 실어도 되고,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저처럼 여유금 10만원, 20만원도 아까워 하시는 분들이라면 소액으로 충분히 10만원, 20만원 가지고 해도 되고, 저도 10만원, 20만원 가지고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정말 더 고수가 되기 위해서, 더 손실이 안 나는 그런 매매, 어떤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할까 합니다. 예. 그래서 10만원, 20만원 하면은 더 오히려 욕심이 없어지고 마음이 비워지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장점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실 때 뭐 다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예. 텍스터도 시작을 해서 발을 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이런 패턴, 이렇게 플러스에서 시작되는 거를 하는 게 좋겠죠. 자, 주연 텍스도 마찬가지고 플러스로 양전돼서 이렇게 올라가서 최소 손실은 잘 안 본다.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은 시작을 해서, 네, 이것도 쭉 올라가고, 네, 지금 이게 창이 너무 옆으로 길어서 이게 좀, 네, 좀 작게 보일 수 있어요, 폭이. 근데 여기가 굉장히 폭이 좀 넓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뭐 굉장히
거의 뭐 15% 이 정도 갭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뭐 네오위즈라는 종목이네요. 이것도 플러스 전환해서 이렇게 돌파할 때 그리고 얘기하는 게 첫 돌파 지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돌파에 가까울수록 올라가는 종목이라면 수익을 낼 확률이 커요.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방금 얘기한 대로 첫 돌파를 잡으려고 하는 게 좋고요. 첫 돌파나 조금 늦어도 두 번째 돌파, 그때가 좋고요. 그 다음에 매수, 아까 이게 맥시멈 11시 반이라는 게 이게 매수에 해당됩니다. 매수. 예를 들어서 내가 천천히 해서 상한가를 가는 종목은 매수가 오전에 해서 뭐 마지막 마감대에 매도를 했는데 상한가에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조금 더 디테일한 거는 여기에서 10시에 내가 수익이 났으면 여기서 마감을 해도 되고, 나는 천천히 가는 종목을 잡았다 그러면 일단 매도는 아니고 매수는 무조건 한 11시 정도까지 잡으면 얘가 이렇게 해서 천천히 가는 거죠. 그래서 잘하면 네오 위주를 1시에 팔았다, 13시 1시에 팔았다,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약간 이렇게 흘러가는 패턴도 있고. 그러니까 매수는 무조건 11시까지 정도 해야 돼, 매수는. 그리고 나는 진짜 그냥 10시까지, 한 10시 반까지 막 강한 시간대만 하고 끝내겠다, 매도까지 끝내겠다, 수익이 나면은 이때 그냥 끝내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한 11시 반까지 했는데 손실이 났다, 그냥 그대로 끝내야 됩니다.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올라가는 종목이 더 적고 내려가는 게 많다고 했잖아요. 해봐야 더 손실이 커질 뿐입니다. 확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시간을 들여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는데, 저도 설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저도 공부를 되새김하고 이제 월요일부터 요런 거를 더 이제 새겨 들어가지고 제 자신이 좋은 모습을 해서 한 이제 앞으로 뭐 11월, 12월 2달 남았죠. 올해 안에는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을 해서 정말 손실은 잘 안 나고 계속해서 수익이 나는 그런 날, 그러니까 20일을 다 빨간불로 만들 수 있는. 근데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니까 뭐 이렇게 쉬는 날 위주로 한다고 하면, 매매하는 날은 그날만큼 다 빨간불, 뭐 1%든 뭐 5%든 수익을 낼 수 있는, 많으면 뭐 10%를 내든 그런 날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을 때는 신풍돼지 같은 거를 초반에 잡아서 수익을 좀 크게 내면, 이럴 때는 뭐 10% 플러스가 날 때도 있는 거고, 뭐 좀 어려운 장에 들어갔을 때는 뭐 이렇게 들어가서 한 뭐 1에서 3% 먹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매매 횟수는 종목을 정확하게 잡아서 좀 줄여서 어려운 장을 만나도 신중하게 손실을 안 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춘 고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만든 이유는, 매매도 제가 여러 영상을 보지만 대부분 이제 매매하는 영상이나 뭐 고수분들이 하겠지만 비슷해요. 근데 저는 조금 이제 뭐 그런 거를 하는 것도 좋고, 워낙 많으신 분들이 매매 영상을 보여드리니까 그것도 좋지만 약간 공부하는 식의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조금 틈새 시장으로 이렇게 좀 다른 내용을 좀 전달을 해봤습니다. 뭐 특별하거나 특이한 건 아니겠죠. 다들 좋은 얘기를 말씀 많이 해주시니까. 자, 좀 얘기가 너무 길었네요. 제가 좀 말을 잘 못하다 보니까 좀 간결하게 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조금 잘 들으셔가지고 저만의 스타일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면 제가 말씀하신 대로 한번 연습을 같이 저하고 해봐서 한 달, 두 달, 몇 달 후에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죠.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